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기라는 오늘의 주제인데요. 간단하게 그 전에 쇼핑몰들에 대한 좀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2021년 이후에 쇼핑 거래액은 192조 8,946억으로 일단 1년 전보다는 21% 정도 증가했다라고 해요. 일단 쇼핑몰 부분이 점점점 커지는 거는 지금도 사실인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커져지게 된 이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이 내가 지금 만약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체가 호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많이 도전하게 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픈마켓과 개인몰의 중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몰처럼 독자적인 주소를 가진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을 해서 오픈마켓과 같은 장터인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연동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서 내 상품이 유리하도록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스마트 스토어 상점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요. 검색 결과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상점은 리뷰수나 찜수, 그리고 엔페이 결제 기능 이런 아이콘들이 좀 더 노출이 됨으로써 신뢰성도 주고 클릭을 유도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려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산다라고 했을 때 아마 검색어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캔들 워머를 사겠다. 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쇼핑으로 많이 들어가셨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일단 이 밑에 광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좀 많이 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치를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빅파워, 굿서비스, 엔페이, 포인트도 줘요. 이렇게 막 적혀 있는 이런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밑으로 내려서 제가 11번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1번가는 뭐가 없어요. 아까 여기 막 적혀 있었던 뭐 적립도 되고 쿠폰도 되고 할인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게 하나도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원래 네이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쿠팡이나 티몬께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이 좀 더 앞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전자상거래 쪽으로는 법 위반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 네이버 자체가 워낙에 약간은 폐쇄형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만약에 블로그 탭을 들어가서 볼 때, 그러니까 뷰 탭을 들어가서 보실 때 아마도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의 내용들보다는 네이버 블로그의 내용들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듯이 네이버는 자기네 서비스들이 좀 더 앞에,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단 초반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는 거는 일단 필요한 부분일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일단 만들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죠. 뭐 따로 배운 것도 없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이따가 만들겠대요. 그런 정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도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상품이 노출이 되면 그 상품 클릭당의 과금이 없어요. 그리고 주문이 성사되었을 때는 2% 연동 수수료가 부과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거기다 상품을 올리고 개인 몰이나 아니면 SNS 또는 개인 블로그로 홍보를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의 수수료가 무료로 들어간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기능은
네이버 페이 결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사몰을 제작하기 위해서라면 쇼핑몰에다 카드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 PG사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PG사가 필요 없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좋은 점이 있다면 현재 네이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네이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때 이러한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네이버의 신뢰성을 우리가 그대로 업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자사몰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개인몰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본인한테 그 개인한테 바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결제 뭐랄까요 되는 그 기간은 있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바로 이제 자사몰의 경우는 자사몰에 그 사람한테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결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구매 확인을 해야 돈이 판매자에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믿고 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네이버 페이가 쌓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건데요. 이러한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어디에서나 다 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활용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이버 페이를 오히려 쓰시는 부분에서는 네이버 페이의 유료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이버 페이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구매 결정력을 높이는 네이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페이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적립금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뭐 쿠팡이나 티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해서 포인트 적립금이 쌓여 있지 않지만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요, 물건을 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상품평 같은 걸 적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구매 적립금이 계속해서 더 쌓이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 구매 적립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좋은 점은 일반 자사몰의 경우, 자, 일단 세 번째로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 등급 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내기, 브론즈, 실버, 골드 등급 등의 판매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꾸준하고 성실한 상점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량 상점을 걸러낸다라는 안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방문 또는 재방문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도 나중에는 이제 혜택 설정하는 부분도 같이 하실 거거든요. 이 스토어찜하고 톡톡친구는 지금 현재 알림 기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알림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사이트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요, 많이들 보셨던 그런 기능이긴 할 건데 보통은 이제 알림 동의하는 고객에게 뭐 중복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쿠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보통은 그 물건에 이렇게 쿠폰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15,800원에 살 수 있는 걸 3만원 이상 결제 시에 쓰긴 하네요. 예를 들어 15,800원에 사야 되는 걸 1,000원 할인받아서 14,800원에 산다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알림을 받고 당연히 사시게 되겠죠. 이렇게 알림받기 동의 쿠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내가 이제 자주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을 위한 등급별 혜택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겟 고객별로 구분을 해서 베스트 구매편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또 이벤트나 기획전을 진행할 때 개인몰의 경우는 쇼핑몰 내부에서 알리는 데 비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 연동해서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이버 쇼핑을 잠시 제가 가볼게요. 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브랜드 데이라든지 이런 기획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기획전이라는 메뉴로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기획전을 제안한 것들이 실제 승인이 되면은 이렇게 네이버의 쇼핑란에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몰 안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바로 띄워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홍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라는 것은 단점이기는 합니다. 쇼핑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는 한계가 있기도 하죠. 뭐 간단하게는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이 미베스트라는 데 처음 들어가긴 한데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게 스마트 스토어 화면이에요. 그죠? 또 제가 디어린 뭐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도 스마트 스토어 화면이에요.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는요, 이렇게 옆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로로 돼 있거나 그런 형태의 화면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사이트 또한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딱 들어갔을 때 아, 여기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반면에 만약에 자사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그냥 칠게요. 스마트 스토어랑은 뭔가 좀 다르죠. 일단 여기 앞에도 좀 넓게 돼 있기도 하고 뭐 시즌 오프 특화나 뭐 상담하기 버튼을 한다든지 어쨌든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성 쇼핑몰만 일단 들어가곤 있지만 네, 디자인이 여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차별화를 시키느라고 앞에다가 프로모션 이미지를 넣거나 뭐 링크를 넣거나 배너를 넣거나 하면서 꾸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게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배너를 뭐 세로에다 놓겠다 또는 뭐 오른쪽에다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르게 꾸미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도 미니샵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또한 독자적인 어떤 쇼핑몰 커스터마이징이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픈마켓의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이 좀 어렵다라는 건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에다 상품을 올리시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쌓였을 때 본인의 자사몰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점이 아닌 장점 부분인데요.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사몰을 운영을 한다면 자사몰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비용적인 부분도 더 들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그걸 다 해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은 따로 필요가 없더라. 요게 이제 좀 장점이라 하겠네요. 그리고 모바일 연동에 최적화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테마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볼 때도 유연하게 잘 보이고요. 핸드폰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서 보실 때도 굉장히 유연하게 보이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 쇼핑의 수수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버에서 12개월간의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스타트 제로 수수료 지원이라고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스토어를 차린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 12개월간의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인 2% 정도만 수수료가 떼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적게 떼어지게 된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우리 사업자 없으신 개인몰은 해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는 요런 거 이제 신청해서 운영을 받으시면은 그래도 수수료를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스토어의 성장에 따라 지원되는 성장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별도 신청 절차나 심사 과정이 없이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성장 포인트 제도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같은 것이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마케팅 부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체계예요. 일반적으로 입점 등록 판매 수수료는 무료로 들어가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됐을 때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그리고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개인 블로그와 같은 독립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에서는 이 네이버 쇼핑 판매 연동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이후에 배울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더 아무래도 절약을 하는 부분도 더 될 거고, 우리 뭐를 알릴 때도 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수수료 할인받는 방법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스타트 제로 수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12개월간의 모든 결제 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료가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신청 가능 여부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판매자 정보, 판매자 등급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신청 조건은 연매출 5억 원 이하에, 거의 뭐 처음 하시면 다 5억 원 이하죠.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1년 미만. 간이 과세자는 최근 20개월 미만이고, 일반 과세자는 최근 13개월 미만으로 들어가는 신규 사업자라면 매월 500만 원의 거래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로로 진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성장 포인트 제도인데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 요거는 지급 대상자에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팝업이 날라오게 되는데, 지급일은 매월 10일에 지급이 되고, 요것도 확인하시는 곳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고객 혜택 관리, 포인트 지급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돈으로 출금은 안 되지만 스마트 스토어 고객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광고할 때 비즈머니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광고를 해서 우리 사업을 조금 더 키워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사전평가 때 정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봤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가 정산이 빠른 편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더 더불어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빠른 정산 서비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 정산은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해야 그 다음 정산을 다음 날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배송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날에 정산을 받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의 정산 기간이 배송서부터 해서 구매 확정까지 약 9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정산 기간이 약 4, 5일로, 즉 반 정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스토어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정산을 빨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해서 1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간다. 거래액이 100만원 이상이 된다 라고 한다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국내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예요. 자, 이전에는 퀵 에스크로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 퀵 에스크로는 원래 집화 시점을 기준해서 판매 대금의 80% 정도를 선정산했던 서비스예요. 그 대신 선정산 일수만큼 수수료를 부과했던 서비스가 퀵 에스크로라면 빠른 정산은 결제액 100%, 즉 수수료나 이런 게 따로 떼어지지 않는 그런 제도가 빠른 정산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은 이렇게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적혀 있죠. 보시면 온라인 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진 촬영도 물론 과정에서 배우기는 해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어떤 콘텐츠 검색 광고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배우기는 하지만 막상 실무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이제 직접 하시게 될 때는 어느 정도 까먹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다 무료예요. 교육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튜디오 예약이라고 있는데요. 역삼, 종로, 홍대 등등의 스튜디오들을 우리가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말은 예약하기 조금 힘들기는 한데 어쨌든 사진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장비를 대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장비가 없더라도 이런 스튜디오를 예약받아서 그 시간 안에 내 제품을 찍는다면 그냥 우리 집에서 대충 찍는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높게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커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성장 포인트와 스타트 수수료 제로 이런 것들이 여기 네이버 커머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토어를 운영하실 때는 이런 데 들어가셔서 교육도 괜찮은 교육이 있다면 조금 더 들어보시기도 하고 스튜디오 공간도 빌려서 거기서도 촬영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은 뭐냐면 스토어 센터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입을 한다 했을 때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실 건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입은 꼭 오늘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스토어를 쓸 거는 아마 다음 그러니까는 월요일서부터 스토어를 쓰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름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꼭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번 주 중에 가입을 해서 다음 주에 쓰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은 그렇게 갖진 않으셨으면 하고 이따 어쨌든 가입 절차는 제가 봐드리면서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개인 판매자로 시작하기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판매를 하겠다. 즉 개인 판매자로 이제 등록을 해서 내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당연한 부분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은 간이과세 그리고 일반과세,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보통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율이 1%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덜 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금액이 많지 않을 때는 납부를 안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과세자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세는 10%로 책정이 되긴 하지만 매입할 때 그 매입 세금이 공제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금 내는 게 좀 많이 부담되시기 때문에 초반에는 간이과세자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과일이나 농산물을 판매하시려는 분도 있으셨죠. 그런 분들은 농축수 임산물을 판매하시는 경우, 즉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면세로 해서 가입을 하시고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자를 먼저 간단히 만들고 나서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자,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도 쿠팡에도 들어가고 싶고 또 우리가 뭐 카카오톡 스토어에도 들어가고 싶고 여러 가지 몰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두 가지를 아마 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면제 기준이랑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해 두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개인몰에서도 판매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판매가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하게 그러니까는 판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세금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이과세자나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자 판매자로 등록할 때 필요 서류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뭐 대표자의 어떤 인감증명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 되겠고 상품군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건강식품 그 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교육을 받아요. 동영상으로 받는 거고 그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수료증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구청에 가서 신고해서 받는 게 이 건기식 판매업 신고증이에요. 일단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 뭐 홍삼액이나 뭐 이런 것들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적혀 있는 게 있죠. 안 적혀 있는 건 건기식이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는 건 건기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냥 일반 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건기식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기식 상품들을 팔 수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잡화 같은 거 파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수입식품이나 수입 화장품을 구매대행해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영업등록증이 필요하시거나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필증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통주를 파시는 분의 경우는 주류통신 판매 승인서나 주류제조 면허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요런 서류들은요 잡합하실 땐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 이제 준비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도 현재 없고 통신판매 신고증도 없는 상태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매출 규모가 없고 임시로 판매를 할 때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문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뭐 한두 건, 뭐 두세 건, 뭐 한 뭐 6건 뭐 이런 식으로 막 팔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지속해서 판매할 때는 불이익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오게 되잖아요. 그 물건 사온 물품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각종 나중에는 가산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개 파는 거는 뭐 지속해서 사업을 뭐 판매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판매가 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택 주소가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무슨 호 뭐 이런 것까지 다 적히게 된다면 좀 개인정보상으로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능은 하지만 보통 보면은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이나 아니면 아까 그 센터 같은데 내가 사업장을 뭐 사무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를 좀 정해서
법상으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란 사업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상 계속 반복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 계속 반복성이라는 부분이 예전 규정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600만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적어 놓기는 했어요. 그냥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전 규정과 비슷하게 판매가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아마 계속 반복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실 수 있게 종전 규정도 같이 적어 두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면세과세자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 두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직은 적용은 안 됐겠지만 연공급대가가 1억 미만까지를 간이과세자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면 1억 미만이라고 했을 땐 다 간이과세자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요, 거래증빙은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 정도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렇지만 일단 매입세액 같은 경우도 완전히 공제되는 건 아니고 15에서 40% 정도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정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기업에서는 만약 물건을 살 때 잔뜩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간이과세자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지금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상일 때 이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증빙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10% 세율을 적용을 받지만 물건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세과세자라는 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과세자를 면세과세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좀 편하죠? 그 대신에 이제 사업 실적에 대한 소득세는 내셔야 되는 사업자가 면세과세자가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농축수 임산물, 즉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면세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팔아요. 그럼 면세과세자예요. 예를 들어 뭐 감자나 뭐 이런 그냥 뭐 야채 같은 걸 팔아요. 네, 면세과세자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과가 남아서 사과즙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 사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면세냐 과세냐는 성상의 어떤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원시 가공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면세 과세자. 근데 원시 가공에서 더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입할 때 부가세로 진수한 세액도 돌려받을 수 없는 건 면세 과세자입니다. 일단은 세금을 면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할 때 우리가 사온 세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면세과세자의 차이이기는 해요. 그리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 원래 이제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4,800만원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4,800만원의 기준은 종전의 간이과세자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행법상으로는 8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그러니까 사업자를 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4,800만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어쨌든 하셔야 되지만 납부할 금액이 없는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지는 부분도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 투잡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은 매출 자체가 일단 투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거고요. 따라 사업 초기인 경우는 개인 판매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을 때 간이과세자나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전환을 해주시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개인 판매자가 또 싫은 점은요. 상점 명이 떠야 되는데 사업자 명이 좀 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좀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게 꺼려지면은 바로 간이과세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오늘 이제 이름을 정하실 때, 상점명을 지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3원칙을 정했는데요.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를 대입하고 한글과 영문은 좀 같게 만들거나 쇼핑몰 컨셉을 좀 브랜드화해서 만드시면은 네이밍에 조금 더, 그러니까 고객이 딱 들었을 때 아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네이밍이 될 거라서 요거를 한번 제가 적어서 두은 부분이에요. 일단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뭐 사업자 등록을 하실 거는 없고 나중에 이제 과정 끝날 무렵 때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하시거나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하시는 절차가 좀 궁금하시면 제가 끝 무렵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91페이지. 자, 온라인 쇼핑몰이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던 것들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쇼핑몰이 아닌 우리는 이제 온라인에서 뭐 물건을 팔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건데 전자상거래를 기반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상의 공간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와 특징이라는 부분에 자사몰이라는 게 있죠. 자사몰은 독립형 쇼핑몰인데요. 판매자가 직접 쇼핑몰을 제작해서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가나 정책 수수료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몰이 자사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쇼핑몰이 이제 카페24가 있겠고요. 고도몰, 메이크샵 이런 데들이 이제 자사몰을 만드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런 몰들에 들어가면은 가입하시고 쇼핑몰을 하나 받게 되고 그거를 이제 내가 처음부터 세팅을 해 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자사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제작을 할 때는 내가 그래픽적인 툴도 알아야 되고 HTML이나 CSS와 같은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즉 뭐 태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축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축을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외부 인력에게 외주를 맡겨서 구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사하게 쇼핑몰을 만들어 놨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각각의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을 했다고 해서 고객들이 막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등록을 하면 고객들이 안 들어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살 때 어떻게 해요? 뭐 쿠팡에 들어가서 사거나 아니면 상품명을 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쳐서 들어갔을 때 쇼핑몰에 있는 상품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자사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초반에 자사몰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반대고요. 일단은 대다수의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자사몰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까 금지 같은 경우는 옛날 이름이 금상첨화라는 사이트였는데요. 금상첨화는 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11번가 요런 데서부터 들어가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왔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이 금상첨화라는 즉 금지라는 쇼핑몰에서 맵시 있는 약간 뭐 직장인 세련된 옷을 판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박혔을 때 자기네 몰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홍보가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몰도 굉장히 크게 잘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등의 판매를 시작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키워 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의류 쪽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오픈마켓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가가게 될 부분이 이제 오픈마켓인데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상품 등록 후에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 입점이 쉬운 게 오픈마켓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낮은 편이며 자금 회전력이 좋은 게 오픈마켓의 특징이 되겠고, 보통은 이제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하게 될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이 오픈마켓에 속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소셜 커머스라는 거는 최저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의 쇼핑몰을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딜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게 소셜 커머스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소셜 커머스가 다 오픈마켓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오픈마켓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쿠팡, 티몬, 위메프와 같은 사이트가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종합몰 볼게요.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홈쇼핑과 연계가 되는 대형 쇼핑몰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롯데닷컴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그 롯데온 홈페이지 이런 데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요런 사이트들이 바로 종합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롯데백화점과 연계가 돼 있거나 홈쇼핑과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대형 쇼핑몰들이 종합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요. 타 쇼핑몰에 비해서 입점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백화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는 쇼핑몰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 자금의 회전력이 낮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굳이 판매를 하게 되느냐를 얘기를 드려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백화점 안에 있는 상점은 뭔가 좀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게 브랜드를 좀 더 키워나갈 때는 이런 종합몰을 또 입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몰 같은 경우는 특정 카테고리나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의 집 이런 데 혹시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오늘의 집은 뭐냐면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 안에 쇼핑몰이 있는 게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디피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고 괜찮은 상품들을 또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 오늘의 집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테리어에 원래부터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써보고 후기를 남기다 보니 그 후기 자체 또는 리뷰 자체가 어느 쇼핑몰보다 되게 중요한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쪽은 오늘의 집이라는 게 있고요. 의류 쪽에서는 이제 에이블리 뭐 또는 무신사, 10x10, 뭐 하프클럽, 패션플러스 이런 데들이 오프라인 예를 들어 의류 쪽의 전문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수공예로 직접 상품을 만드시는 이른바 금손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의 작품을 여기다 올려서 판매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우치 같은 걸 파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제청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도 방수네임 스티커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하시는 그런 수공예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제품들은 또 수공예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솜씨가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사이트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클래스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내가 하실 분들은 이 아이디어스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폐쇄몰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폐쇄몰이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 그 사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제 직원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아이디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립금을 줘요. 그럼 그 적립금으로 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이제 폐쇄몰이라고 하죠. 이 폐쇄몰의 특징은요. 우리가 폐쇄몰에 있는 상품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나 에누리닷컴에서 검색하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노출이 되질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 일단 사원들이 그 적립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적립금을 안 쓰면은 날라가잖아요. 그쵸? 돈으로 못 빼니까. 그래서 그 적립금을 가지고 그 쇼핑몰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폐쇄몰 몇 군데를 뚫는 것도 꽤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폐쇄몰은 아까 얘기했듯이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이 이제 올렸을 때, 폐쇄몰에 상품을 올렸을 때 가격이 노출이 되지를 않는 쇼핑몰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폐쇄몰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폐쇄몰의 하나예요. 오레이즈는 팅구매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요. 아까 폐쇄몰은 특징이 뭐라고요? 네이버에다 검색했을 때 가격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근데 이 오레이즈라는 거는 약간 좀 아까 얘기했던 직원몰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성격으로 돼 있냐면 게임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 이런 어플을 설치해서 그 어플 안에서 뭐랄까요? 식물 같은 걸 키우는데 그 식물이 직접 우리한테 온대요. 근데 그 식물을 키우려면 물이나 양분을 줘야 되고 그 물이나 양분을 일정만큼은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많이 얻으려면은 혹시 써보셨어요? 네. 맞아요. 이 오레이즈도 상품을 사도록 그렇게 이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사려고 하더라도 은근히 또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파는 것들은 뭐 어느 몰에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보통 이제 주부나 아니면 여성층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이제 맞는 물건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레이즈 또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판다면 되게 여러 가지 루트로 판매를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부분이다 보니 이런 오레이즈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 이건 폐쇄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카카오 혹시 쓰세요? 카카오톡은 다 쓰실 거고 카카오 샵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면 안 나올 거니까 카카오 스토어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핸드폰의 카카오톡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마 거의 많이 여성분들은 들어가 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쇼핑이라는 메뉴가 있죠. 아마 아시겠지만 혹시 또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자, 어쨌든 전문몰과 폐쇄몰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이라는 부분인데 대다수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프라인 상점과는 달리 공간에 제약이 없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브랜드, 신뢰성, 단골 이런 것들을 비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구매자의 장점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폐쇄몰은 어때요? 비교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또 들어가서 꼼꼼하게 가격 비교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또 않거든요. 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 오레이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퍼센티지가 다 쌓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퍼센티지를 좀 쌓이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부러 물건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가격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일단 폐쇄몰도 우리가 좀 활용하면은 가격 비교가 돼서 최저가로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원몰 같은 경우는 그 사원들에게 딱 판매가 되니까 그 구매 대상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단은 구매를 할 때 그렇게 구매 결정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사시지는 않게 되다 보니 그런 것도 저는 좀 들어가실 수 있다면 들어가셔서 활용을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아마 기업물과 같은 회세물에는 아마 제안서 같은 걸 넣어야 될 거고, 아까 오레이즈나 아니면 카카오톡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입하면 돼요. 오픈마켓과 거의 똑같은데 대신에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업자가 있으신 상태에서는 뭐 옥션 G마켓에 올리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올리다 보니 어렵지 않게 아마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의 쇼핑시간 단축, 요거는 되게 좋은 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 24시간 동안 샵을 열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되게 좀 기분 좋은 일은 뭐냐면 내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주문이 와 있어요. 그럼 바로 발주 확인하고 배송 준비를 해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 게 스마트 스토어 또는 옥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들이다. 그러니까는 온라인 쇼핑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통장입금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폰, 페이 등의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꼭 물건만 파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템플릿 같은 거,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템플릿 같은 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행, 뭐 예를 들어 여행 버스라고 할까요? 좀 소규모 버스 같은 거, 관광 버스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이제 관광 상품을 올려가지고 판매하시기도 해요. 또는 타로 카드를 보시는 분들 있죠? 보통은 우리가 타로를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로를 보시지만 모바일로도 봅니다. 되게 좀 재밌는 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인테리어 서비스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를 한다면 강의 서비스 같은 걸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타로 카드를 만약에 쇼핑몰에서 찾아보면요, 타로 점을 운세를 보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물건을 파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전화 타로, 타로 상담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로 상담을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점집도 이렇게 팔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 타로를 본다, 그러면 뭐 타로 뭐 가게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타로를 볼 수 있으면 그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받기도 해요. 네. 실제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서 간단 질문은 5,500원, 질문 3가지는 뭐 11,000원 뭐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정해서 상담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짜 팔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 것인지는 아마 조만간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3페이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의 다양한 판매 영역과 검색 결과의 상품을 노출할 수가 있고,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추가 운영비가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 라는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인터넷을 좀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에다가 뭐라고 칠 거냐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는 절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실 건데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할게요. 가입을 할 때는 네이버 아이디로도 가입할 수 있고 이메일 아이디를 써가지고 다른 이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요, 개인의 하나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고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창으로 떠버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입하시는 거를 좀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오늘 마땅히 정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입을 오늘 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이름이라든지 좀 생각해 놓은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가입을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수정도 돼요? 이름은 한 번에 안에 수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URL 있죠.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를 우리가 외워서 치거나 이럴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으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꺼려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이면은 스토어 샵 이름하고 예를 들어 URL 이름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긴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무조건 가입하세요가 아니라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가입하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이번 주 동안에는 가입을 해주시고 오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이버 아이디 말고 새로 만들어서 하면은 해도 되는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 말고 만약 하실 거면요. 가입할 때 이메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로 해서 여기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확인 해서 직접 만드시는 건 가능합니다. 아니 기존의 네이버 그 아이디 비번 말고 네. 새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에는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마다 샵을 만들 수는 없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개인의 하나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다른 아이디의 스토어가 있는 경우라면은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시더라도 사용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요거는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사업자로 가입을 하고 하나는 뭐 개인몰로 그냥 개인으로 하겠다. 그렇게는 가능한데 별로 효율은 없어요. 뭐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몰이 일단 2개니까. 근데 개인이 오히려 수수료는 더 많이 떼거든요. 그리고 매입한 거에 대해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테스트로 우리가 올리고 연습을 하느라고 개인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사업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일단 수수료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이득이기는 해요. 세금 부분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가능은 한데 효율은 조금 개인몰이 효율이 오히려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또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또 이렇게 로그인 창으로 들어와서 지금 대시보드 창이 보이죠. 일단 질문 사항들 제가 받으면서 돌아다닐 거니까 가입 절차 하시면서 질문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